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한미 자주포 58 구경장 포신 개발 경쟁, 미국이 먼저 선방,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55mm 자주포 세계 시장은 우리나라가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 이런 걸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자주포는 작전 성능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독일도 작전 성능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덜 팔린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격적인 문제도 있지만 성능적인 문제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부분이 미국이 좀 심각하죠. 그래서 미국은 다시 155mm 자주포를 재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 핵심이 포신을 58 구경장으로 늘리는 겁니다. 독일은 60 구경장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음 기회에 그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58 구경장 포신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K9A2까지는 지금 개발을 해놓고 있는데 58 구경장을 채용할 거는 K9A3입니다. K9A3는 개발 계획은 잡혀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이미 개발을 진행을 해가지고 58 구경장 포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신이라는 것이 무조건 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포신이 길게 되면은 일단 기동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신이 길다 보면은 흔들림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신의 소재를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중국의 자주포 포신을 보면은 한 발 사격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막 흔들려가지고 명중률이 없는 겁니다. 또 북한의 전차를 보게 되면은 그냥 주행 중에도 막 흔들립니다. 이런 현상들은 모양만 똑같은 겁니다. 소재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58 구경장 포신들은 소재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포탄이 발사돼서 지나가는 그 닿는 면적만 특수강이고 그 외피들은 철이 아니라 특수한 소재들입니다. 아주 가볍고 질기고 강한 소재들로 포신을 감싸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포신을 세웠을 때 그 포신의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와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약실의 온도를 낮추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주포에 연속 사격을 하게 되면은 약실의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일반 포탄을 넣게 되면은 바로 폭발을 하죠. 그래서 독일은 둔감 장약을 개발했고 우리도 둔감 장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다가 약실을 강제 순행식으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더 오랫동안 지속 사격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런 기술들은 중국 같은 데서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모양만 똑같은 거죠. 한국도 현대 유화에서 지금 포신은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복합 소재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하고 약실 문제는 자세한 발표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포탄도 같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58 구경장에서 사격을 해도 사거리가 100km 이상 나오는 포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속 지속 사격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장치를 개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한국과 미국 신형 자주포의 특징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무인화, 미국은 그냥 3명 승무원이 탑승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이 차이가 미래의 자주포 판매량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낼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개 포대가 자주포 6대니까 미국은 18명의 승무원이 필요한 건데 한국은 6대 자주포 중에서 4대는 완전 무인, 2대만 2명씩 4명이 탑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개 포대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4명의 승무원이 필요한 거고 미국은 18명의 승무원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협동 교전 능력하고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시스템이 더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주포의 사거리가 100km대에 이른다는 것은 굉장한 고효율 저비용의 화력 지원 방법입니다. 초창기에 지대지 미사일들이 사거리가 100km 정도 됐었죠. 이런 사거리에 자주포 수십 문이 일제히 수십 발의 사격을 일시에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화력 지원인 겁니다. 그 일대가 다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불과 1분 이내라는 거죠. 진입하는데 0초 이내에 진입을 해서 방열을 해가지고
공공발을 사격을 하고 진지를 이탈하는데 또 공초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화력 지원 시스템인데 미국은 K9의 성능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155mm 자주포 개발 경쟁에서 미국이 설사 한국의 K9 자주포의 성능을 따라잡는다고 해도 결국은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걸로 많은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 석권을 유지를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